2022년 혁신 바우처, 올해는 어떻게 도전할까? 해설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혁신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 공공기관입니다. 바우처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이나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들이 있는데,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쿠폰으로 적립해 놓고 정해진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우처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혁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급식 바우처, 여행 바우처, 바우처 카드, 직업 훈련 카드도 바우처 제도이고요. 바우처 택시, 에너지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우처는 사용처가 정해진 현금성 쿠폰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하지만 현금 자체라기보다는 쿠폰 형식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해당되는 분에게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은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공급한 기업, 공급한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우처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부가 주관이 되고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공단이 주관기관이 되는데, 이 바우처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어떤 적격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에 등록된 바우처 물품 서비스 공급 기업이나 공급 기관이 또 별도로 선정됩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 서비스를 해당 그 공급 기관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요기업은 큰 혜택도 있지만 공급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로 찍히게 되는 제도이죠. 수요기업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급 기업도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한데 무상자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상자금은 창업지원자금이라고 하는 사업화 자금이 하는 형태가 있고요. 물론 이것은 예비 창업부터 7년 미만까지 해당이 됩니다. 7년 이내의 기업이죠. R&D 자금이라는 것과 절세 지원이라고 하는 목적 자금들이 있는데 다 무상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는 창업 지원 자금과 R&D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절세는 현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거꾸로 절세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무상자금 제도인데, 현금은 현금인데 바우처라는 형식으로 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창업기업 지원 바우처 100만 원 지원되는 제도이죠. 비대면 바우처 작년까지 활성화되어 있는데 올해도 공급될 것으로 이미 사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바우처, 오늘 다루는 영상의 내용이고요. 스마트 공방도 사실상 바우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바우처란 이름은 하지 않았지만 바우처 형태이고요.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까지 현금성 지원되는 무상자금으로 지원되는 쿠폰성 지원 자금들이죠. 바우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무상자금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2년 혁신 바우처 공고는 중소기업부가 바로 엊그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은 32매에 이루고 있는데 참 방대한 내용입니다. 중진공이 수행 기간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혁신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이용권, 말하자면 바우처 이용권인데,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천만 원을 현금성 쿠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지원한다는 분야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기술 컨설팅입니다. 기술 지원, 마케팅 분야라고 하는 세 가지 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분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선정된 기업은요. 특별히 올해는 탄소 중립 관련한 지원한 내용을 확대하고 있고 ESG나 IP, 특허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 기업은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결정되는데 국가는 최대 작게는 50%에서 90%까지를 지원을 하고요. 개별 기업의 자부담은 작게는 10%에서 최대 5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 바로 며칠 전에 보도자료로 공고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1600개사에 대한 시제품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비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작년도 유튜브 동영상 채널입니다. 작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작년에는 4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격변하기 때문에 미리 며칠 전에 발표가 됐고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바우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618억 원입니다. 일반 제기 분야가 446억이고 탄소 중립 분야가 172억으로 됐고요. 결정되면 최종 선정되면 협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간은 중진공이고요. 작년도에는 1600개사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2000개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산 금액이 합격되면 금액이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은 어렵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000개사 정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단일 기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융복합 컨설팅이라 그래서 두 개사 이상이 협업체를 구성해서 주간 기업이 사업 신청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개 혹은 3개도 가능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것, 일반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그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특별히 탄소 저감 가능성이 높은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기지원 바우처, 따라서 혁신 바우처,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지원 바우처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혁신 바우처는 매출 120억 이하,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요. 재기지원은 매출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혁신 바우처 5천만 원, 동일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이 되고 혁신 바우처의 자부담률은 10%에서 50%인데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돼서 이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고탄소 배출 업종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서 탄소 저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10개 업종을 특별히 선정을 했고요. 예산 규모는 올해는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200개사 정도로 추정될 거고요. 혁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은 마케팅, 기술 지원, 컨설팅이라고 하는 3개 분야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15개 품목이 있는데 인기 있는 품목들이 뭐 100가지 중에서 인기 있는 분야들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자인, 브랜드, 홍보 마케팅, 시제품, 특허, 인증, 제품 시험 설계 이런 것들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탄소 중립 컨설팅이 기본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 향상 시설 당연히 탄소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스템이나 친환경 인증, 저탄소 인증, 친환경 제품 시험 등 이런 내용들이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기지원 바우처는 진로 제시 1,000만 원 한도, 프리 회생 3,000만 원 한도, 회생 컨설팅 3,00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2022년 혁신 바우처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도는 극심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률이 엄청 높았고요. 지방권은 좀 다소 낮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정치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은 5대1 정도로 추정됐고요. 아마 지방권은 3대1, 지역에 따라서 3대1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약간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1600개사 모집에 아마 6000개사 정도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는요, 수도권 몇 대 몇으로 될까요? 아마 더 치솟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가 지금 혁신 바우처의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단독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 수도권이 5대1로도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권도 3대1로 추정되지만 올해는 좀 낮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스마트 공방이라는 지원 사업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기초 단계 1단계, 2단계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올해 수도권과 지방권이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서 이것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혁신 바우처를 노리는 기업들은요, 거꾸로 올해 노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배수가 될 것 같은데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혁신 바우처 지원 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국가가 5천만 원을 사실상 투자하는 겁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가지고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데, 재난지원금이 아니죠. 투자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높은 기업에 무상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고 싶다 그래서 다 된다기보다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열정도 있고 조건도 좀 갖춰지면서 조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우처 형태로 개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메뉴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에서 세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쿠폰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현금이 내 대표님의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것과 재무제표에는 찍힙니다.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보죠. 일단은 컨설팅 7개 영역, 기술 지원 6개 영역, 마케팅 3개 영역인데 상대적으로 마케팅 쪽과 기술 지원 쪽이 두 가지 분야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00가지 항목 정도로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가지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인기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 정말 인기 있는 품목이죠. 디자인 목업, 금형 하나만 해도 500, 1000, 2000 그냥 돈 들어가는 건데 금형할 수 있습니다. 샘플 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 가공도 있고요. 시스템 구축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 이전, 지재권, 지식재산권, 특허 획득이 또 인기가 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상표, 국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규격 인증들이 있습니다. 국내 인증, 국외 인증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데 국외 인증은 1,500만 원 한도도 훨씬 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거는 3천만 원 정도 드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규격 인증도 인기가 있고요. 제품 시험도 인기가 있어요. 성능 하드웨어,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해 분석, 자가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있고요. 설계 부분도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시제품 설계, 회로, 캐드, 공정 설계. 그러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인기 있는 품목들은 마케팅이에요. 디자인 개선도 있고요. 제품 디자인도 있고 포장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지원이 있어요. CI, BI,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요. 정말 중소기업 대표님들 마케팅 어렵잖아요. 마케팅에 정말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이 홍보 지원 매력적인 거예요. 온라인 홍보, 광고비라는 거죠. 오프라인 홍보, 신문, 등등등 여러 가지 방송, 신문 이런 거 5개 광고까지도 광고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도가 2천만 원이죠.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세 가지를 메뉴판을 각각 하나씩 할 수 있고요. 한 군데서 2개 메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 쓰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개별적으로 난 기술 지원 하나만 할래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대표님의 경영 어떤 방침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홍보 지원 아주 인기 많습니다.
3개 분야 16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100가지 항목인데 올해 특별히 추가된 게 ESG 컨설팅 그리고 IP 컨설팅이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은 특허 IP의 분쟁, 분석, 무효화, 공동대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점점점 기술적으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IP 컨설팅도 인기 있고요. 특허 획득하는 것도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혁신 바우처 자부담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달라지는데 마치 50% 하면은 5천만 원 중에서 2,500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지원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3억 원 이하의 매출을 3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자부담이 10%인데 국가 5천만 원, 개별 기업은 555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 5,55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 지원금 5천만 원에 정부 지원 0.9, 90%를 나눈다면 내 자부담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R&D나 창업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무상자금의 대부분이 이런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20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국가는 5천만 원 지원하는데 나누기 70%가 대표님 부담이에요. 그래서 2,142만 원, 합산 7,142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조 소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들입니다. 식료품, 음료, 온갖 종류의 제조업이 들어갑니다. 평균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참여 불가 기업이 있죠. 전통적으로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불가입니다. 불량거래처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수관계 기업도 있겠죠. 혁신바우처 운영기업이에요. 쉬운 말로 짜고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대상이 안 됩니다. 특수관계 기업도 그렇고요. 또 최근 5년간 이 사업을 3번 이상 지원받은 기업 안 됩니다. 다른 기업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혁신바우처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메뉴판이 있습니다. 골라서 선정돼서 합격된다면 골라서 대표님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완성이 되겠죠. 신청 서류들인데 이 서류 중에서 항상 이 사업계획서가 참 쉽지 않죠. 사업계획서가 대표님의 영원한 숙제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청해서 되는 것들이라면 되는데 경쟁을 하는 것은 하나같이 다 평가를 받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이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관련한 내용은 별도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2022년 혁신바우처 평가 절차는 서면심사하고 그리고 진단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인데요. 그리고 나서 서면심사는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를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혁신역량 진단과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혁신바우처 평가 시스템이에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인데 1차 금속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탄소를 많이 하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죠.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은 제외합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에너지 많이 사용합니다. 음료 제조업, 펄프 종이 제품,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업 제조업, 화학물질 화학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이렇게 10개 업종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의 대상 업종입니다. 이 업종만 신청할 수 있고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특별히 컨설팅 메뉴 하나, 기술 지원 메뉴 하나 이렇게 2개 메뉴 중에서 컨설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기술 지원 5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짝을 맞춥니다. 그래서 2개 분야 6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특별히 자부담이 10%예요. 말하자면 국가 5천만 원, 개별 기업 555만 원, 총 사업비 5,555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 시설 구축, 친환경 저탄소 인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평가 절차 이렇습니다. 평가 절차는 서면 심사 이렇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
사업 필요성, 참여 의지, 에너지 관리 체계 등을 탄소 역량을 따로 평가를 합니다. 탄소 역량 평가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신청 및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됩니다. 6매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을 쓰다 보면 10매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너무 많은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잘 담아내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합니다. 혁신 바우처 사업 공고는요, 3월부터 4월까지 중소벤처부가 중앙에서 한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개별 지방 중소기업청이 따로 공고를 합니다. 어떤 때는 3월 초가 되고 3월 중순, 4월 초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크게 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재기지원 바우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모두 다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이고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혁신 바우처는 자부담이 매출 기준에 따라서 10 내지 50%가 되고요. 탄소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는 탄소 저감 가능성이 높은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1차 금속,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화학물질 이런 기업들. 올해는 200개사가 예정이 되고요. 이것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재기지원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로 혁신,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지원 바우처 이렇게 혁신 바우처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다음 영상은 업종별 합격 사례와 사업계획서 작성, 합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영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합격 가능성 사전 진단,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